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더 갈 수 없는 차트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미리 뭐 조용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이 오를 때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당일 10% 오른다든지 뭐 그런 상승이 나와야만 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는 어쨌든 시작한 종목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 차트는 더 갈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좀 내려야 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매수할 때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세력주의 원리가 뭘까요? 세력주는 어쨌든 매집을 했으면 상승을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보면은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들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력들이 매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절대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 누가 뭐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세력주가 됐든 아니면 뭐 시장 지수가 됐든 우량주가 됐든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세력주를 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아웃이에요. 물론 물론 매집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상승은 뭐 개미가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상승은 뭐 매집이 100%라고 하면은 매 상승은 한 20%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가 매집을 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알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종목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아마 매매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눌린 매매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뭐 기준목 매매를 했는데 뭔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의 90%는 다 이거예요.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자리가 있었다. 네, 이런 자리들에서 꼭 사고 납니다. 뭐 지금 보는 걸로 설명해 드릴까요? 자, 테라뷰 보시면 상장하고 여기서 윗꼬리 길게 달고 쭉 내려오죠. 이 윗꼬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월 10일 날. 자, 전날에 여기서 막 변동성을 막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다음 날에 살짝 개파락하다가 어때요? 2만 천원까지 쭉 올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의 개파락했으니까 30% 넘죠. 그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겠네, 여기. 그래서 30%까지. 음.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올까요? 그 또 여기에서 횡보할 때, 또 가나 하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떤 용감분들은 여기서 눌린 매수가 또 들어가요. 뭐 단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갔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물론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짠 하고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 상황을 보세요. 1월 6일까지. 자, 상황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시가를 띄우고 막 올려요. 여기도 사람들이 사겠죠. 여기서 막 달려들어 사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가요. 자, 그러면 어제 여기서 막 시장에서 꽤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때. 이 구간을 또 돌파를 가면요. 여기에서 또 추격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이런 데 이제 돌파 가면은 여기서 엄청 들어옵니다. 여기서 매수를.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밀렸죠. 물론 지금 다시 여기서 뭐 반등이 살짝 나오곤 있어요. 뭐 얘가 더 가려는 건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반등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자, 사람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온 상황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여기서 이제 우연히 났겠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막 매수를 했다.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밀려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삼익제약도 볼까요?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여기 두 자리가 그래요. 여기랑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근에 여기에서 전날에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에 또 이런 아침에 고점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를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할까요? 엄청 매수 들어옵니다. 또 여기서 변동성 만드니까 또 이런 데또 매수 들어와요. 또 여기 살짝 돌파 가는 척 하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또 돌파 가는 척 하잖아요. 여기서 또 추격 들어와요, 여기서. 돌파 간다 이러면서. 어때요? 무너지죠. 물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다 못 팔았으면은 그러면 더 갑니다. 네. 근데 우리의 단점이 뭐예요?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뭐예요?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적인 자세를 좀 취해야 되는데 어떤 게 보수적인 자세일까요? 개인들이 일단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나오면 그러면 일단 나는 매매를 못 해요. 물론 얘가 이렇게 하고요. 더 가려는 흐름을 만들면 거기서 또 사도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르르 지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3,500원 터진 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 팔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았다가 아니라 다 팔았을 수가 있고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나한테 눌림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료를 보고 너무 좋은 재료다.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의 기준이 있으니까 뭐 손절을 잡고 진입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또 개인의 선택인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력주라는 거는 결국에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면은 그 순간부터는 신뢰도를 우리에게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종목이 이런 자리가 나왔다. 사람들이 지금 막 우르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해야 돼요. 매집 구간이 너무 길고 막 6개월 매집하고 1년 매집하고 그런 건 당연히 더 가겠죠. 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그죠? 뭐 한 끽해봐야 한 일주일? 뭐 2주일? 3주? 내려오면서 매집했겠죠? 이거. 그 정도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대성산업을 볼까요? 최근에. 자, 얘는 이제 단기 거래로 오르긴 했지만 이건 사실 이런 건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 거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의미 없고 이 캔들을 보세요. 여기서 거래가 발생한 12월 12일 날. 자, 어때요? 사람들은 이 상한가 다음 날의 시초에 여기서 추격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이날, 이 다음 날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죠? 추격 매수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네. 여기는 거래가 없잖아요. 한번 뭐 1분 터지고 그냥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올라오는 흐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붙지만 이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 온갖 사람들이 다 매수로 들어와요. 음, 그런 자리가 발생을 한다면 그 종목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좀 손을 놔야 됩니다. 물론 얘가 지금 그 뒤에 이제 단기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리긴 했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 잡을 이유는 없어요. 이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냥 이렇게 밀려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나왔다. 그럼 얘는 최고 거래량이 지금 위에 터졌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눌린 매수는 그 다음에 좀 불가하겠죠. 자, 현대 약품을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자, 여기서 지금 앞에 매물대,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날 1, 2 상한가를 가고 다음 날 여기서 또 많이 들어오겠죠. 12월 9일 날짜로 보면은 여기서 이날 또 많이 들어와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죠. 또 이런데 막 돌파 가면요. 근데 막 따라 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파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돌파 매매도 잘 써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상승 초입이죠. 네. 그런데 이제 남들 다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시 올랐는데 얘는 왜 다시 오를까요? 이 구간에서 정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거래량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 거래량들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을 또 앞에를 여기를 또 돌파를 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뒤에 몇 번 더 변동성 나오고 아직까지 좀 버텨내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달려드는 구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 종목을 이제 경계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가 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형제 엘리트 얘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쫙 발생을 해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 캔들에서 지금 12월 30일자로 보면은 이 캔들에서 자, 어때요? 여기서 거래량 엄청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종가에 거래량 엄청 발생하죠. 이런 데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사가요. 그럼 이런 자리 이후에 얘는 또 그냥 밀려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이제 숨겨놨던 그런 힘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더 가고 이것도 다음 날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죠? 다음날 상한가 가면은 상한가 풀리고 다음날에 또 이거 상한가 돌파하면요. 여기서 또 많이 사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거 물론 상 따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는 없겠죠. 그죠? 너무 빠르니까. 이런 데서 사고 또 이런 데서 사고 네. 얘는 이제 운 좋게 수익이 났겠지만 이런 데서 마지막 이제 두 번째까지 나오면요. 그럼 거의 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대로 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얘까지는 기준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거래가 다 터졌는데 거래 터졌으니까 기준봉이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걸 눌린 매수로 사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추격은 안 해서 괜찮긴 한데 죽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보통 눌린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눌린 매매를 했는데 반등도 안 나오고 밀리는 종목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켄트로닉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반등도 안 나오고 그냥 밀리잖아요. 나는 여기서 눌린 매매를 했는데 왜 뭐 여기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왜 반등도 안 나오고 밀릴까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기준봉이라고 생각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들어오거나 돌파를 막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11월 3일 날 볼까요? 자, 보세요. 올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거의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거래가 터져요. 또 이때 상따 들어가잖아요. 이때 사람들. 그 물량까지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사람들이 다 달려들 때는 좋지 않아요. 그건 다 기본적으로 아시죠? 음. 상한가를 그냥 얘가 혼자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빠르게. 그러면은 다음날에 정리를 하겠는데 얘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거래가 엄청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이 4천억 거래량.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눌림 매수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가 여기서 다 못 팔았으면 여기 돌파 박스권이네.
사봐야지 하다가 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조건, 여기서 다 못 팔았다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 친구의 계좌, 세력들의 계좌가 진짜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 절대값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사가기 시작했다면 그 종목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기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여기는 이제 좀 덜 터졌고,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다음 날까지. 이 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을까요? 11월 4일날 보시면은, 그죠? 여기서 돌파에 매수하고, 또 이거 따라 들어가 매수하고, 이 위에서 매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겠어요. 그죠? 그 뒤에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대로 밀리잖아요. 뭐 눌림 매수를 했다. 그럼 얘는 이제 이 박스 여기 돌파한 상단 여기서 샀으면은 얘는 이제 운 좋게 반등이 나왔네요. 이 수익 볼 수 있는 건데 안 나오고 그냥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기준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매도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게 비단 장대 항복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형젤리트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캔들 지금 여기에서 막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히토리 이슈가 있어서 올랐어요. 자, 거래가 터져요. 그리고 그냥 죽잖아요. 이게 기준봉이겠어요? 이거는 기준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여기서 막 매수를 해요. 이렇게 얘가 지금 상한가를 간 다음에 닫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데서 막 정리해요. 이런 또 반등 나오면 더 정리하고 그런 자리 이후에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내가 어떤 눌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눌림을 한다는 거는 그 앞에 기준봉이 당연히 있겠죠. 뭐 장대양봉이라든지 어떤 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거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거 판단 안 하고 그냥 음봉이라고 매수하고 눌림이라고 매수하면은 꼭 그런 데서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만약에 매진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매집을 거의 연 단위로 했습니다. 여기 돌파하려고. 네. 그러니까 많이 올려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캔들 하나로 안 끝나요. 이런 것들은 오래 올립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내가 어떤 양봉 몇 개를 보는 그런 세력주를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면 그 종목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